안녕하십니까. 레슨문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1000% 수익률의 달인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손만 댔다 하면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달인인데요. 작년 한 해 1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제가 1000% 이상 수익이 난 게 4개고요. 최근 상승률 22 종목 중에 탑 10 안에 제 종목이 4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제가 HMM이 1500% 수익 났는데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1000%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그 1000% 내가 수익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그 1000% 수익 나는 비법 10가지 그걸 잘 보셔도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1월부터 현재 상승률 2위 종목이 HMM입니다. 1298%. 대부시스터스라고 1500% 수익 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514% 수익이고 수익률로는 제가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1500%까지 견뎌냈고 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상승률 2위 종목 흠슬라된 만년적자 HMM의 반전 드라마 ES 3분기 실적 경신 전망 주가도 따라줄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비트코인보다 낫네. 주가 22배 오른 HMM의 비결은 한때 애물단지였던 HMM이 100조가 되었습니다. 실적 장세에 힘입어 1년여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 정권시장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비유해 흠슬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주식점 한다는 개인 방송이나 SNS에는 흠슬라를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도 흠슬라는 10만원 갑니다 등의 멘트들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HMM은 학 그 자체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익이 보시죠. 2018년대에 5, 6천억 적자였던 게 2019년대에 3천억 줄고 2020년대에 거의 9,800억 조단위 가까이 매출 이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조 2천억 가까이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또 계속 선발 발주가 이어지셔서 이익은 더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 위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이 조선업들이 그때 해운업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죠. 왜 망해갔느냐? 그 당시에 이제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위기에 몰린 그 이유가 얘들은 이제 용선료라고 배를 대부분 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로 대부분 다가 또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10년짜리 이런 장기 임대를 했는데 호황기에 때 계약을 해놨다 보니까 비싼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해운 운임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장기 임대료를 선주들이 안 낮춰주니까 임대료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되니까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현대상선을 살립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현대상선을 오히려 살려주게 됩니다. 한진해운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살리는 기업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예전에 은행이라든지 그 전에 IMF 때 은행 다 죽이고 나서 살린 은행들, 그 다음에 지금도 물론 다 죽이고 나서 현대상선만 살렸죠. 옛날에 또 하이닉스 정부가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또 살려냈죠. 기아차 정부가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결국은 현대한테 더 비싸게 팔았죠. 이런 식으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면 어떻게든 키워서 또 민간 기업에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중요시 여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최근 현대상선 3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서 발주를 진행한 건 재건 작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많이 용선료를 지불하던 거를 현대상선은 4월 10일 2만 TEU급 컨테이너서 12척을 발주합니다.
이 12척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12척을 발주를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000톤급 컨테이너선 또 8척을 발주했고 딱 총 20척을 발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나중에 발주돼서 들어오면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서도 발주를 해서 이 배가 들어온다면 용선료들이 상당히 용선료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면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산성의 금융지원, 선조 지원에서 약 2조 7천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되면서 이 현대상선에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불씨가 지펴졌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2018년 HMM 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산 살리기에 나선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손을 대면 거의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선사가 되어버렸죠. 딱 하나밖에 없는 국적 선사가 되어버립니다. 보시면 2016년 한진해울 파산 이후 국내 해운업과 국적 선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다 전방 산업인 해운업의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도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현대상선을 통해 3조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글로벌조선 빅3에 배분했다. 그래서 조선업도 살리고 상선도 국적 선사를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또 올려드린 연산기법 중에 아시죠? 연산기법. 그게 뭐냐? 조선, 일단은 해운업이 상승을 하면, 물자에다 이렇게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 해운업이 상승을 하고, 해운업이 상승을 하면 조선업이 또 상승하고, 조선업. 그 다음 조선업이 상승하면 철강업이 상승하고, 그 다음 철강업이 상승하면 채굴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요걸 HMM만 보고 투자를 했으면, 요 순서대로 투자를 했으면, 순환매 전략으로 했으면 수익률이 배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요런 연산기법으로 순환매를 잘 하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연산기법도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또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희들이 그 심루타 발굴 비법 10가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인수, 현대산선 정상화 출항, 연내 8천억 자본 수혈, 현대산선 8천억 자본 수혈. 그래서 뭐 자본을 계속 수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망해가는 기업들에다 피를 계속 공급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컨테이너 3조 수주했고, 그 다음에 부두 지분 매입을 했죠. 이 부두라는 게 뭐 하냐면 부산 신항 4부두, 이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배터리 들락날락 할 때 이 부두에서 다 하역용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예요. 이 하역용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아주 큰 호재였죠. 그래서 이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하역 작업, 신항 4부두까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약 150만 개 구입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처음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처음 매수를 했고, 이게 그때 뭐 척후병이라고 하죠, 척후병.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척후병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주나 쭉 이렇게 사들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개선이 될 때, 요럴 때 왕창 팝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10배 1500% 수익이 난 겁니다.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 보고 있다가 그들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을 해 놓습니다. 진입을 해 두고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돈만 생기면 계속 사모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 한 종목만 투자를 했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달 월급을 받아서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를 보면서 또 뭐 이게 살아날 기미가 딱 보일 때 또 많이 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기사가 악재가 또 나옵니다. 악재가 나오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수혜율에도 위기, 현대산성 고집병, 국민 돈갈가 먹는다. 산업은행이 현대산성의 정상기도 올려놓기에 매년 수천억 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런데 어찌된 연문인지 현대산성은 연금 손실은 갈수록 커지기만 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은 5천억 원에 육박했다. 현대산성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까닭은 뭘까? 이유는 두 가지다. 더 스쿠프가 답을 찾아봤다. 그럼에도 현대산성의 영업 손실은 커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비싼 용선료 때문이다. 해외 해운사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값싸게 배를 만들어 원가를 낮춘 반면 국내 해운사들은 배를 팔았다가 호황이 찾아왔을 때 비싼 값에 배를 빌려야 했다. 2016년도 일부 선주들과 용선료 조정했음에도 여간 5,700억 원의 용선료를 내야 한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발주했는 걸 보셨죠. 그래서 그 발주가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더 사들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비싼 용선료 때문에 원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자는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물동량 뚝 세계 3대 해운 동맹 문항 축소, 그리고 컨테이너선 축소, 미국 유럽 코로나19 사태 악화는 큰 문제, 3분기 흑자 전환을 분기점 삼은 HMM 주식. HMM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24,000 TEU급 선박 12척을 구주 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기. 이게 아주 빅뉴스죠. 4월달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월, 6월 주가들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 12척이 구주 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이제 용선료가 상당히 개선된다는 거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을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암초에 2020년 5월 17일 해운업 역대 최대 불황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11% 감소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든 HMM, 초대형 컨테이너 투입 등 대비. 영국 해운 조사기관이 클락스는 올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금융위기 여파로 9%나 감소했던 지난해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성장해왔다. 클락스는 19년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소비활동을 침체, 공급 사슬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해상운송 분야가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를 한번 볼까요? 3월, 4월, 5월 달에 아까 4월, 이때 4월, 5월 달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5월 달이네. 이때 5월 달에 보시죠. 주가는 안 밀립니다.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데도. 그러면 악재가 나오는데 오히려 5월, 6월 달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러니까 원래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스물스물 올라온다.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여행주, 그 다음에 영화, 카지노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HMM을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CJCV라든지 카지노주들, 이런 것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거 보셨나요? 그래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2,000원에서 거의 5만원, 약 20배, 2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언제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손님 없는데 식당 2배로 현대산성 6조 원이 지원되고, 이때 초대형 선박 20척 살 대출 지원. 일단은 정부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벌써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산업은행이 이 회사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데서 벌써 일단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20척의 배를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2018년 9월 달이죠. 20척의 배를 발주했고 20년 4월 1일 12층을 취항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1일부터 12층이 취항을 하면 이때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여기서 파악을 하고, 그런데 주가는 안 밀리고 올라간다. 그럼 이 두 번째 매수 포인트. 그래서 여기인데 오히려 그러면서 차트를 뚫기 시작하는, 또 우리가 배운 차트 강의 중에 차트 강의를 또 보시면서 차트를 이제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생기면서 뚫기 시작할 때, 이때 세 번째 또 매수 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보실까요? 한진행, ACM 매수 포인트, 한진행 화산으로 오히려 국적선사가 되어버린 거죠. 다 망하고 하나밖에 살아남을 수 없죠. 한진행과는 달리 현대상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말을 잘 들어서, 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진행은 경영권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하는 동안 현대상승은 발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에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이후 해운산업 재건과정에서 8조 원의 규모를 지원해주고, 그 중에 5조 원을 현대상선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중소선사들은 반발했고 지금까지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HMM만 살려줬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HMM이 국적선사가 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고, 또 국적선사고 나라에서 키우는 기업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코로나19로 확산,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주가 폭락, 위기가 또 왔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죠? 신루타 발굴 비법, 대위기를 노려라. 거기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대위기를 노려라. 또 보면은 변화 징조를 미리 파악하고 선점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또 뭐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라. 이 HMM은 제가 신루타 발굴 비법에 있는 한 3-4가지 한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위기를 노려라. 변화 징조를 미리 파악하고 선점하여 투자하라.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라. 어떻게 보면 뭐 정책적으로 도와준 거죠, 나라에서. 그 다음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를 했어도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죠. 실적을 보고 투자를 했어도, 턴어라운드 된 걸 보고 투자를 했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먹방 캐복 보실까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물량 쏠림 예상, 영업이익 추이. 19년도에서부터는 18년도에서 보면 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나던 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바로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2분기에서 바로 흑자 전환이 일어납니다. 2분기에서 투자를 했어도 여러분들 그냥 대박이 터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 2분기, 아까 7월달에 주가 보셨죠? 2분기에만 투자를 했어도 여러분들 최소 10배 수익이 났다. 1분기 매출액이 48% 증가한 2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 5,67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올해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매출액이 2,600억 원, 영업이익 1조 118억, 벌크선 매출액 1,294억, 영업이익 12억, 기타 매출액 381억. 이런 게 아마 하역 작업일 거예요. 하역 쪽에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이익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에서 흑자 전환되는 포인트만 잡고 투자를 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익이 납니다. 자, 운임 추이를 볼까요? 이게 HM의 컨테이너 운임 추이는 보통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률 추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거의 가파르게 45도 각도로 상승하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상하이 거래소에서 2005년 12월 7일부터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역의 15개 항로를 스파우드 운임을 반영한 운임 지수이다. 그래서 HMM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상하이 운임 지수를 봐야 됩니다. 상하이 운임 지수. SCFI라고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전기 용선 운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10월 16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1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하이 운임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개선됐대. 2000년도 한번 볼까요? 7월 달부터 이렇게 운임 지수들이 이렇게 7월 달 아니라 5월, 6월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차트를 볼 때 이때 뚫었네요. 이때 뚫었을 때 투자를 했어도 상당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들 가르쳐 드리지만 지표, 그 다음에 비법,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리지만 차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4주 연속 상승, HMM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도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거의 다 팔고 조금 남겨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실까요? 선박이 부족해. HMM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협상. 또 선박을 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또 12척. 참 신기하네요. 왜 12척일까요? 자꾸 이순신 대입해서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의 영웅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차원에서 12척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2척을 또 발주를 해서 인도 시점은 2024년, 계약 금액은 1조 7천억. 하여튼 계속 이렇게 선박 발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용선료를 최대한 줄여놓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죠. 어쨌든 발주하는 거는 HMM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포인트. 매도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가 1000%까지 끌고 가는 비법이 뭔지 압니까? 일단은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다 1500%까지 다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중간중간에 일부는 매도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제가 5만원까지 간다고 저는 이제 제 제자들한테 늘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HMM을 리포트로 한번 제출을 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보고 제가 이 주식은 5만원 갈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2020년도 아마 3월, 2월 달이었을 겁니다. 2월 달에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5만원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HMM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1200억 가까이, 1조 2000억 가까이 이제 이익을 난답니다. 1조 2천억까지 1분기 이익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했던 해운업이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이익이 1조 원대랍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씩 까먹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1분기에 1조 원이에요. 그래서 골칫거리했던 HMM이 한국 해운업의 장기 침체, 한국 해운업 장기적 끝냈다. 3개월 동안 1조 원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장밋빛 전망, 경계 목소리도 물 들어올 때 투자 가속해야. 그래서 보면은 세계시장 점유율 3%에 달하던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2016년 초 한국 선봉량은 2016년 말 4만 TEU를 떨어지고 해운 수리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세워 현대상선의 초대형 선박 20척을 발주하면서 국적 수선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배가 계속 이렇게 발주되면 더 이제 국적 선사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작년 7월달 이때 뚫을 때 투자를 했어도 사실은 10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2분기, 9월달에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9월달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투자를 했어도 괜찮았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만 보고 투자를 했어도 여러분들 10배 수익이 날 수 있었답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도 보면은 이렇게 7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보면 차트가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완전 천장이 열렸는 거죠. 천장이 열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10배가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조지표 강의 여러 가지 다 틀었지만 요 보조지표 강의 여기서 했으면 더 좋았겠죠. 보조지표 강의 제 강의를 잘 보셨으면 여기서 샀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얼마? 2,000원대 샀습니다. 2,000원대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20배까지. 저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꾸준히 샀으니까 평균 단가가 3,000원대지만은 만약에 뭐 제가 배운 차트 비법대로 했으면은 2,000원대 샀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내가 왜 5만원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나 한번 볼까요? 차트를 선을 그어 놨으면 좋았는데 보실까요? 이렇게 월봉의 매물벽이 여기 잔뜩 쌓여 있죠. 그래서 5만원 여기서 뚫으면은 위에 매물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없잖아요. 매물벽이 쌓인 데가. 그래서 이걸 뚫고면 5만원은 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5만원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로 매물벽이 있으니까 좀 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다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또 많이 뭐 좀 조정이 주거나 뭐 상황이 또 좋아진다면 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1500% 수익 난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가 더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주가 우리가 10루타 발굴 비법 중에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9번, 10번에 보면 주가 등락을 견뎌라.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심을 10번,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랍니다.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차트 아까 보여드렸듯이 5만원까지 뭐 매물벽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게 되었으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1500% 난 비법들, 뭐 차트부터 뭐 10m 발굴 비법 뭐 등등 사실은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입니다. 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뭐 인내심을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면서 1000% 수익 나는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